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시간에, 전 시간에 진무탕을 설명해 드렸죠. 진무탕은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약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군자탕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연계시켜서 하면은 진무탕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군자탕이 다소 중초에 해당되는 병이라 그러면은 하초에 그 양기가 떨어져 가지고 수기가 정체되었을 때 진무탕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병위에 따라서 같은 수분 변조라 하더라도 병위에 따라서 후세방에서 발전한 것, 사군자탕 위주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백작약하고 부자만 더 첨가하면은 진무탕이 됩니다. 자, 오늘 그 연장선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음병에 하리 청곡허대. 참, 여기서도 열어보세요. 하리라고 써지 않고 청곡이라는 단어를 또 갖다가 결부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글 쓰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글자를 변형시켰다. 그래서 하리호대, 자하리호대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청곡이라는 말을 갖다가 더 붙였습니다. 이거는 더 뭔가가 심각한 거죠. 청곡은 그야말로 뭐죠? 이 청이라고 하는 것은 맑다가 아니라 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측, 측, 측간 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사실은 측간, 측간. 화장실이죠. 화장실, 화장실에 갔는데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다 배설했다는 거죠. 그냥 보통 일반적인 설사는 그래도 어떠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함으로써 그 어느 정도는 영양물질을 흡수하면서 또 일부는 배출되는 현상이라면 청곡은 그야말로 그냥 음식물이 전혀 소화되지 않고 곡식 나다를 그냥 그대로 배설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자, 하리 청곡하면 뒤도 돌아다볼 것도 없어요. 그냥 거의 예를 들어서 부자재를 써야 된다는 거죠. 보통은 다른 약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런 게 뭐라 그랬죠? 이한외열. 안은 내부는 찬데 바깥은 열이 있다. 자, 이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뭐죠? 위탁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군가 일종의 의안이죠. 의안. 우리가 해석, 주의 문자. 이게 바로 다 초기의 주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 있냐면 왜 이게 뭐죠? 병위를 나타내죠. 병위. 그리고 열은 뭐죠? 이것은 병성을 나타내고 있는 용어죠.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전 사람들이 병의 위치와 병의 성질을 알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흔적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팔강병증이죠. 표리, 한열, 허실 여기 다 내려 있잖아요. 음양허실. 이게 바로 팔강변증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상한론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팔강변증론이 나온 게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육경변증에 의해서 모든 병증을 분류해 놓은 게 아니라는 것. 수족이 권랭하면서 맥이 아주 약하고 끊어질 듯한다. 이게 더 강조한 거죠. 맥미라고 쓰지 않고 끊어질 듯하다. 하리하지 않고 청곡한다. 음식물을 그대로 배설한다. 그런데 몸은 도리어 오한하지 않는다. 이게 또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왜 이 사람들은 여기 조문에 이와 같은 이한외열이라고 했는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얼굴빛이 굉장히 붉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한 외열의 어떠한 그 이와 같은 의안을 유도해낼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은 하리 청망만 보면은 이 사람은 이한한데 얼굴이 붉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가 실질적으로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혹 복통, 건구, 혹 목구멍이 따갑고 혹 저기 설사가 멈추고 멈췄는데도 맥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맥이 이르지 않는 것, 맥불출이라고 맥부지해도 됩니다. 맥이 이르지 않는 경우 통맥 사역탕. 통맥이랑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약탕에다가 건강을 더 집어넣은 게 통맥 사약탕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약이다. 소위 말해서 음조. 음이 굉장히 극해지면서 번조증이 나타났을 때 건강을 쓰죠. 통맥 사역탕은 사역에다가 건강을 더 집어넣은 것이니 우리가 토리, 걸랭의 증상보다 사역탕의 일반적인 증상보다 심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것은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하리, 총곡, 수족, 골랭, 맹미, 욕절하면 자 몸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춥겠죠. 이것 같은 걸 보면은. 그런데 오히려 불오한하고 그 사람이 얼굴이 붉기 때문에 이한 외열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이 바로 팔강의 단서. 표리, 한열, 음양, 허실. 이것이 바로 이 단서로서 이른바 이것이 우리 후세 사람이 말하는 가열, 묵은지와에 해당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 장공 후인이 원래 이런 표현도 제가 막 쓴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은 서전에 보면은 이와 같은 문체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잘 쓰죠. 저기 그 누구죠? 그 탕왕이 역성혁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권리임금을 죽이고 나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서전에 보면 부끄러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은 장차 후세 사람이 나로 나의 행위로서 구실로 삼을까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을 패러디해서 그대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문을 봤을 때 얼굴에 붉은색이 돈다. 이것을 보면 후세 사람들이 장차 후세 사람이 이 얼굴에 붉은 색깔로서 이열의 구실로서 삼을 수 있다고 있는 것을 이 공은 두려워하다 그래요. 걱정하다, 염려하다 이렇게 염려해서 이한 외열 이일구를 조문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방의 의도를 밝히고자 했으나 방위의 의도는 처방을 우리가 형성하는 어떠한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굴 인면 적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리천곡에 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환자를 보면은 매번 갈등을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고로 여기에서 그러지 말라. 이한 외열이다. 이 외열은 하나의 그 이한으로 인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이 붉은색을 뭐라고 그러느냐? 붉은색. 이걸 바로 대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상한론에 대양이란 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또는 불울이라고 하는 유사한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청령탕이라든가 마왕탕에 그 썼는데 표증에 썼는데 땀이 나오지 않아서 마왕탕의 대청령탕을 썼는데 양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마왕탕이 약간 양성을 띠고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도 양이죠. 이 두 개의 양이 겹쳐가지고 위로 상충하는 경우가 있으면 땀을 흘리지 못하고서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쓰죠. 이렇게 불자 또는 이 불자 대신에 이렇게도 씁니다. 불울, 불울, 울체되었다. 이럴 때 사역탕이라든가 통맥 사역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땀을 흘리지 못해서 불을 했을 때는 마왕탕이라든가 대청룡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불울 증상이 꼭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소시효탕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조문에는 일단 이것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대양증이 얼굴이 붉은색을 돋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 하나는 혹은 이한으로 불을 한 경우, 예, 이한으로 이때는 본방으로 치료하고, 혹 무한하면서 땀을 흘리지 못해서 불을 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마왕탕 또는 대청룡탕으로 치료한다. 그래서 여기 이류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가정법이죠. 만약에 이런 소리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우리 몸에 발생되어지는 병리적인 문제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얼굴이 붉은색에 직면해서 즉기여 면약야에 여기에 야자가 써도 됩니다 원래. 근데 자꾸만 야자를 쓰게 되면 여기 뒤에 가면 또 야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아요. 한문을 모르는 분은 즉기여 면대양야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뭐세 이런 소리예요. 그 면대양이라고 하는 증상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을 사람 있지 않다. 얼굴이 붉은 사람이 여러분 와보세요. 거기다가 여러분 사약탕 쓸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대청룡탕, 마왕탕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리가 중요한 겁니다. 예. 경학전서에도 첫 번째가 뭐죠? 명리. 이치를 밝혀야 된다. 예. 병리를 알아야 된다. 예. 알지 못하면요. 예. 치료 방법이 치료 영역이 확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원시대 이후의 모든 의서에 보면은 대부분의 의서에 보면은 첫 번째 그 서문에 나와 있는 바로 명리입니다. 명리.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이치를 알지 못하면 유사한 증상에 처했을 때 헤매게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복만은 손으로 눌러서 아픈 것이나, 예, 손으로 우리가 환자를 눌렀을 때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는 경우, 예, 그러나 손을 가까이 댈 수 없을 정도로 심했을 때는 이것은 보편적으로 급성적인 거죠. 예, 열성 내실은 우리 요즘 말로 급성적인 거죠. 그러나 눌러서 가 이렇게 부드럽고, 예, 말랑말랑한 것은 한수로 인해서 내어한 거다. 예, 이것도 한수나 내어나 이것도 동의 반복어죠. 열성이나 내실도 일종의 동의 반복이죠. 예.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열실 또는 내실 또는 실 또는 한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죠. 상한론에서 조문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죠. 예. 수는 고로, 예, 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면은, 예, 나타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진을 근거하고 증상을 살펴야지만이 우리가 실열이나 가열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복부도 한번 만져봐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이제 상한론 가운데 이것도, 예, 이 조문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조문도, 예, 문제의 하나의 조문입니다. 자, 소음병에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의 소음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혹 기침을 하고 동계가 있다. 예, 동계가 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런데 혹 소변 분리하거나, 예, 소변 분리하거나 복중통하고 설리하면서, 예, 뒤가 무거운 경우, 예, 사역산으로 쓴다. 이것은 사역산은 사역탕하고 전혀 다른 약이에요. 예, 전혀 다른 약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 시오제가 들어가는 약이죠. 예. 어떻게 보면 소시효탕의 변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증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시효탕 종류 시오제를 쓸 수가 있느냐? 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조문이. 예.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논평해 놓은 거예요. 여상독 차조에 제가 일찍이 이 조문을 읽을 때 의혹이 참 더욱더 심해져. 읽으면 읽을수록 의혹이 굉장히 심해서 이리 생각해보고 또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반이구지하고 이거는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나한테 돌이켜서 구해보고 또 오랫동안 생각했는데도 이 조문은 석연하지 않다. 그것은 석연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증후와 처방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 이에 감히 모매라는 말 많이 씁니다. 예. 나의 부족함을 무릅쓰고 이런 소리예요. 예. 그냥 절위왈 이렇게 써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씁니다. 일종의 이런 거는 겸손하기 위해서 쓰는 말들이에요. 옛날에 많이 씁니다. 예. 아랫사람이 선생님한테 이런 식으로 글을 쓸 때 자기 의견을 쓸 때 간모매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라고 하는 어두운 거잖아요. 나의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이런 소리예요. 그 사람이 기침을 하고 동계나 심계가 있고 그리고 소변까지 분리하고 복중통, 설리하중자는 대부분이 복음의 연고 때문이다. 복음의 연고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데 가히 진무탕이나 사역탕 종류, 복령 사역탕 같은 거를 쓸 수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사역탕으로 치료했는가? 예, 당연히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도 이 문제는 풀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이런 환자가 오면 사역산을 못 씁니다. 그 처방의 이름은 비록 사역탕을 빌려왔으나 우리가 사역탕이나 사역상이나 하면은 거의 같은 급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처방의 명칭은 사역탕을 빌려왔으나 그 방위를 우리가 보면은 시오제하고 매우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탕과 사역산의 그 약성은 같은 자리에서 논할 수가 없다.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로 그런데 옛날 사람은 뭐죠? 중경이와 이와 같은 증후의 사역상을 썼을 때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억지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는 말 썼을 때는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혹자는 이 증상은 본래 소음병이 아니고 소음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 처방을 봐서는 소음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본래 소음병이 아니었는데 아는 것으로 이 열이 안에서 억색해가지고 이런 말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 열이 안에서 뭉쳐가지고 전기가 기가 바깥으로 순류하지 못한다.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흘러나가지 아니함으로써 사지가 걸랭하니 이른바 이것이 열거래 예다. 우리가 많이 배웠죠. 열거릴 때 대표적으로 쓰는 약이 백호탕이죠. 이런 경우 이와 같은 예인이 이럴 때는 사역산으로 치료한다. 이런 말을 왜 잠깐만 씁니까? 이런 말들. 이 조문이 소음병 조문에 있으니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소음병이라는 전제 조건을 이것을 빼버리고 하면은 오히려 더 편한데 증상만. 근데 이게 증상하고 어쨌든 간에 사역상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증상과 처방을 대조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고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증상과 약물을 대조해서 비교 검토를 해야죠. 이것은 가장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초보적인 공부죠. 그런데 후세 사람은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처방에 쥐어진 이름 가지고서 그냥 증상을 이해해 버리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증상과 처방을 대조하면 서로 간에 부딪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방을 근거해서 그 증상을 갖추게 되면 이 증상 외에 여기에 쓰여진 증상에 흉욕고만이라든가 복죽, 구련자의 사역산을 쓸 수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조문에 안 보이지만. 만약 조문에, 이건 가정법이죠. 사역산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지 않고 진무탕으로 여러분 치료한다라고 하면은 이에 그 증상으로서 앞에 나와 있는 증상으로서 이것이 이열 억색의 반응이라고 여긴다, 삼다.
여기는 사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글에 놀아나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서. 예. 봐라, 중경선생이 이런 증상에 사역산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만히 이래서 개인적으로 이 조문은 골문이라고, 뭔가 조문이 구비되지 못했다라고 여긴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아는가 하면, 자, 저 나름대로 여러분 이거는 글이 완벽하게 형성된 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그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냐, 중경이 증상을 기술할 때 필연지증과, 소위 말해서 필연지증과 그 혹연지증을 대체적으로, 개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같이 씁니다. 예, 필연지증과 혹연지증을 대체적으로 같이 써요. 그런데 필연지증을 기술을 하면서도 여러분 혹연지증을 기술을 합니다, 보통은. 근데 혹연지증을 기술하지 않는 경우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필연지증이 있으니까. 근데 이와 반대로 한다면 혹연지증만 쓰고 필연지증을 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글을 읽는 사람한테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법적으로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올바른 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판단을 못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을 돌려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은 이 조문은 이해가 좀 안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자, 조금 서두르다 보니까 중요한 조문인데, 그래서 저는 사역산이라고 하는 그 조문이 소음병 진무탕 조문에 있기 때문에 사역산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사역산을 쓸 수 있다. 저 같으면은 오히려 진무탕을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꼭 상한론뿐만 아니라 또 사상을 공부하는 분도 의문점이 없을 수가 없죠. 의문점이 없는 사람은 이거 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의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의심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의심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의심을 해야죠. 이건 내 생각에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여러분 글을 써셔야 돼요. 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 것들이 모아서 책이 된다. 좋은 책이죠, 이런 것들. 왜냐하면 후세에 누군가가 자기와 똑같이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 사람이 글을 쓴 것들의 대부분이 무슨 내용이냐, 소위 말해서 경서에 대해서, 경서에 자기 나름대로 의문점, 주자하고는 다르게, 소위 말해서 이 경서에 자기만의 어떤 의문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문점들을 모아놔가지고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잡지라고 합니다. 보통 잡지. 잡지라는 건 옛날에도 다 썼던 용어예요. 잡지라는 자기 책에 잡지라고 하는 데다가 다 이렇게 모아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논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학이 시습에 습자, 이 습자가 뭐냐, 이 습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글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방식. 저는 제 방식대로 글을 쓴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자기 방식,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좋다는 것. 새로운 시각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재거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한론 전체라든가 어떤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자기 방식대로 글을 쓰면 그게 바로 논문이죠. 예, 논문.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왔으면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기 생각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 강의 들어보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굉장히 편협되고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